그러면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 먼저 기본적인 실증 사관입니다. 독일의 이제 랑케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고 인간은 그런 것을 최대한 정확히 분석하여 진리에 가깝게 분석해야 된다. 관념론이죠. 관념론.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다. 인간은 그것을 최대한 정확히 분석해서 진리에 가깝게 분석했다. 이거는 관념론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는 그 플라톤의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그리고 칸트도 현상은 물 자체, 진리죠, 진리, 물 자체, 진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이 역사를 정확히 분석해서 진리에 최대한 가깝게 가야 된다. 이거는 해겔에 좀 가깝죠. 해겔은 현상은 본질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면 본질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현상과 본질이 전혀 별개다,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그 플라톤의 이데아나 칸트의 물 자체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분석을 하면 최대한 진리에 가깝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진리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 사료에 의한 역사 서술 방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증사학이라고 이름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관은 랑케의 사관, 실제로 랑케의 사관과는 어, 잘못된, 오해된 거라죠. 왜냐하면 랑케는 진리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다는 거고, 인간이 밝히는, 역사에서 밝히는 건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에 근접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증사학은 마치 실증을 통해서 객관적 사료의 그 실증을 통해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실증한다는 그러한 방법론, 이 방법론을 과도하게 강조를 한 거죠. 랑케는 기본적으로 진리는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가깝게 분석해야 된다. 근데 실증은 자기가 실증한 것을 과신하게, 지나치게 믿게 되겠죠. 그래서 실증사관이라는 표현은 랑케 사관을 제대로 반영한 것을 볼 수 없다. 어쨌든 랑케에 따르면 개별자는 다른 개별자와 관련을 맺고 인간이나 사회는 다른 인간이나 다른 사회와 관련을 맺고 그러한 관련이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성, 개별자의 관련성을 확장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전체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과 종합. 그 개별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단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래서 객관적 평가고 단순 기술한다. 자기의 어, 그 주관적인 것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에서는 시간적 선후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적 선후 관계를 분명히 일을 하고 역사가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만 알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가가 자기가 선택한 사실이죠. 기록자가 선택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 자체는 객관적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 사실 중에서 이미 하나를 특정했다는 것 자체가 선택이에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 자체가 주관적인 겁니다. 왜? 기록한 사람의 주관성이 들어있고 어떤 역사적 사실을 선택하는 사람의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역사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것, 그죠?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역사가가 역사적 사실만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불가능. 왜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는 역사적 사실 전체를 독자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자기가 선택한 거, 어느 특정한 부분만 알리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선택하지 않은 것, 나머지 침묵하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말한 역사를 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게 아니죠. 주관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수신의 난중일기는 발견되고, 예를 들어서 원균이 쓴 일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수신의 난중일기가 역사적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건 이수신에 관한 입장인 거죠. 그래서 역사가는 결국은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증이라는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실증적 방법에 의해 증명된 근거를 갖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최종 평가한다. 정확한 문헌을 기반으로 역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문헌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일 먼저 평가를 해야 되죠. 실증주의는 그래서 역사 문헌, 기록이 유작을 한 건지 아닌 건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른 사료들과 분석을 합니다. 비교를 하고 특히 그럴 때 동시대의 사료들과도 비교하고 다른 시대의 사료들과도 비교하고 광해군이 남포군이었다. 예를 들어서 연산대군이 남포군이었다. 이런다면 여러 시대, 같은 시대와 여러 시대 여러 사료들을 놓고 그 문헌이 진실한지를 먼저 평가하고 진실하다면 그 문헌을 집중적으로 어, 연구해서 그 문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 문헌의 사실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헌 비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탐구는 문헌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실증사가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문헌들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도는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서 어,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증사관의 주장이 그 과거 사실과 완전히 부합하다는 것은 그건 알 수 없는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특히 실증사관이 실증하고자 하는 그 대상, 문서 이런 것들이 협소할 경우에는 실증사관도 역시 역사를 왜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증사관이 일본에서 들어와서 그 일본 지배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 지배 당시에 한국의 역사학자들에도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실증사관은 뭐 일본이 나쁘다, 좋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서 조선에 어떤 발전이 있었나,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살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침략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전에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이 발전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주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실증주의라는 말 자체와 다르게 사료가 왜곡됐을 때 그리고 사료가 협소할 때는 오히려 실증이 아니라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실증사관은 중대한 그 문제점이 있는데요.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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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가는 주도권이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역사를 연구합니다. 그럼 역사가 주로 누가 이끌어가냐는 거죠? 근데 이들의 말하면 근대 민주주의가 있기 전에는 역사는 군주나 영웅, 지배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배계급, 군주나 영웅 이러한 지배계급의 역사, 지배계급의 행동 양식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이름 맞는 것 같지만 어떤 역사적 단계에서 그 지배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지배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러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배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것. 즉 순수하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제 시대 때 남들은 독립운동하는데 순수한 시를 쓴다는 것, 그죠? 순수한 시를 쓴다는 그 독립운동을 희석화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가 식민지 치하일 때는 그걸 해방을 위해서 전쟁이나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이 발전했다. 그렇죠? 이런 것들 하는 거는 반동적인 사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지배층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대변하는 이러한 사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념적이면서 반동적인 사관이다. 역사주의 사관은 어떤 역사적 발전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진화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적 현상은 변화 발전하고 현실에 대응하면서 변화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변화 발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물을 설명하거나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일, 사물의 본질을 규명하는 일은 그 사물 자체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의식이라는 건 과거 그 당시의 기준으로, 현재는 현재 그 당시의 기준으로, 과거의 역사를 그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기준 판단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홉스가 군주 주권을 주장했어요. 아니면은 왕의 권력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런 걸 주장합니다. 천자. 자, 홉스가 군주 주권을 주장할 때는 진보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군주에게 당신의 군주의 권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감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군주에게 왕에게 너는 네가 왜 왕이 됐어? 네가 왜 권력이 있어? 이런 걸 질문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홉스는 그 질문을 하면서 절대군주의 권력은 먼 옛날에 백성들이 군주에게 줬기 때문에 군주에게 권력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역사의식이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과거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한편으로는 현재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어떤 역사를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 역사를 오늘날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일 거는 현재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역사를 항상 그 당시에 과거 그 자체의 맥락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은 항상 역사는 변화되는 거고 그 현상의 변화에 따라 본질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불변적, 보편적 자연 법칙이라는 것, 이러한 자연주의적인 절대적인 이성 이런 것들은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증주의처럼 어떤 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시대적 조건, 주관적 조건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계몽주의적 이성 자연법, 자연과학적인 자연주의 등 이런 역사 외부의 가치를 가지고 역사를 판단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 역사에 불변의 구조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역사 자체의 구체적인 것, 그리고 그의 특징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상대주의의 관점에 빠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지배 역사라면 항상 그 당시에는 정당성이 주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역사주의란 모든 지식과 경험이 역사적 변화에 그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서 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그 양적인 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어떤 시대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인도가 발전됐다, 뭐 미국이 발전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인도는 인도 나름대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그런데 이름 맞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객관적인 물질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보다나 인도가 더 잘 살고 인류 보편에 어떤 물적인 풍요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절대적인 기준, 상대적인 비교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 이런 것은 어, 그렇게 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관주의, 상대주의, 회의론에 빠진다는 비판을 당연히 받겠죠. 이런 비판의 그 반론으로 절대적인 도덕을 기준에 내세웁니다. 아까 말한 랑케랑 똑같죠. 랑케도 절대적인 진리는 신만이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들도 상대주의라는 공격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절대주의 도덕을 최고의 기준 내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것도 일종의 관념론적인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면은 종말론적 사고관은 역사가 어떤 종착역이 있다는 겁니다. 해겔에 말하면 역사는 낮은 차원의 의식이 갓난아기의 의식이 초등학생, 대학생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성인이 돼서 자기의 그 입장을 확실히 하는 이런 것처럼 낮은 차원의 의식이 이성으로 해서 절대 정신이 돼서 자기 자신을 실현한다는 것. 그래서 역사적으로만 개인으로는 절대 정신을 실현하는 게 영웅이고 사회로 보면은 이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해겔은 자기 당시에 프레이션, 비스마르크, 그죠? 어, 비스마르크 시대, 프로이션, 그런 프로이션을 어떤 절대정신이 실현된 국가 발전의 최종 단계로 봤습니다. 종말론적 사고관이죠. 기독교는 이제 말세가 왔다.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이런 것도 종말론적 사기관이고, 만약에 공산주의를 어떤 상태로서 본다면 공산주의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인간 해방을 위해서 발전하는 단계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역사 발전의 끝인 상태를 본다면 이것도 종말론적 사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발전론적 사관에서 진화론적인 식민지 사관은 이게 이제 식민지 사관은 이런 겁니다. 미국 영국이 아메리카 원주민이죠. 영국이 아메리카를 점령해서 아메리카가 결국은 발전했다. 스페인이 멕시코를 점령해서 멕시코에 있는 원주민들이 근대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적자 생존의 원리, 자연도태에 입각해서 열등한 거는 사라지고 강자만 남는다. 그래서 열등한 자는 강자에게 지배당하고 때로는 소멸되기도 한다. 인류 전체의 역사를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진화론적 식민지 사관, 유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